그럼 오늘도 국가대표 정치 뉴스 너무 반복하면 안 되죠. 신혜원 뉴스체커의 뉴스픽5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회의 중에 속보로 들어온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광주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도 인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소식을 포함해서 5가지 소식을 신혜원 뉴스체커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의원 여러분 다 모이셨나요? 핵심만 쏙쏙 해냅니다. 정치부의 뉴스체크로 돌아온 신혜원의 뉴스픽5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픽 보겠습니다. 광주 붕괴 참사, 그리고 G7 정상회의, 슬픔을 증명하라, 한 방이면 끝, 그리고 재판 다시 하라,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자, 먼저 광주 붕괴 참사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동구학동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공사를 시작한 건물이 무너지면서 도로에 서 있던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고 8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큰 지진 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꽝 하는 소리가. 밖을 보니까는 먼지가 이렇게 뽀얗게 자욱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도 믿기 힘든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 5층짜리 건물은 손 쓸 틈 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이내 뿌연 연기와 10m가 넘는 잔해가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9명의 사망자는 모두 버스 뒷좌석에서 발견됐고요. 귀가하던 17살 고등학생도 있었습니다. 한 60대 여성은 아들의 생일상을 차리기 위해 미역국을 끓여놓고 나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 매몰자를 찾기 위해 밤샘 수색 작업을 벌였고요. 오늘 오후 1시부터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늦었지만 왜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재개발 구역의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 이 철거 작업은 한솔기업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무너진 건물의 철거를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굴삭기 한 대와 총 4명의 작업자가 투입돼서 맨 꼭대기부터 한 층씩 부수면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건물이 붕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대피했습니다. 보통 건물이 붕괴되더라도 지하대에서 무너진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이번 사고는 특이하게도 완전 옆으로 넘어져서 큰 피해를 입었죠. 예. 굴삭기를 올려기 위해서 건물 뒤쪽에 이제 그 토사를 쌓았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흙무게가 건물을 옆으로 밀게 돼요. 그러니까 토사를 쌓으면서 건물의 무게중심이 도로변으로 쏠렸고 결과적으로 도로를 향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대비책이 있었을까요? 현장에는 내부를 가리고 먼지를 막아주는 부실한 가림막 하나뿐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이상 징후를 감지한 뒤에 교통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지휘할 감리자도 현장에 없었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 조속한 사고 수술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광주시가 책임지고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 철거 작업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사에 투입된 작업자 다수가 원청에서 하도급, 재하도급으로 이뤄지는 철거 작업에 투입됐다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공사 측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도 재하도급을 준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명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철거 작업은 한솔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한솔기업이요? 선생님 한솔기업 관계자세요?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소속이 어디시냐고요? 아니, 그건 나중에 말씀드려요. 제가 여기. 한솔 기업과 계약 외에는 저희는 제하도를 준 적이 없습니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 제하도의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비상주 감리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잘했다 잘못했다 우선은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은 관계기관에 맡기고 저희는 사고 수습하는 거에 만전을 기하는 쪽이 먼저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사고 때마다 늘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안전불감증, 인재, 판박이.
기억하시나요? 2년 전에도 서울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초구의 잠원동에서 4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가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때도 많은 이들이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책을 말했습니다. 건물 가림막이 찢기더니 모래먼지와 함께 구조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사고 순간은 반대쪽에 있던 차량에서도 찍혔습니다. 안전 대처가 이처럼 소홀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엔 안전을 관리 감독해야 할 감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다시 반복된 비극. 경찰은 이번 사고를 전담할 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참고인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경찰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원인 조사와 책임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사전 허가 절차는 적법했는지, 작업 중에 안전 관리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꼼꼼히 따져보라는 겁니다. 오후에는 김부겸 총리가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잠원동에서 있던 사고하고 달라진 게 뭐 하나도 없냐, 그런 안타까움을 표시하셨습니다.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 그건 앞으로 또 제도 개선해야 될 것들까지 찾아내고요. 또 수사를 통해서 밝힐 부분들은 또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픽 보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 재판 다시 하랍니다. 이 대법원이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2심 재판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 결정이죠. 자,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김 전 차관은 8개월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자, 2심 재판을 다시 해라. 이 2심 재판은 김 전 차관에게 유죄, 즉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건 이 대목입니다. 이 당시에 증인이 검찰과 면담을 한 뒤에 법정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증인이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등의 영향을 받아서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거죠. 자, 찬찬히 사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김학의 대전고검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깜짝 발탁이 됩니다. 자, 이어서 별장 동영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불과 엿새 만에 물러나게 되죠. 2006년부터 2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 3천만 원을 받고 또 13차례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오늘 수사에서 혐의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소명을 하셨나요? 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예, 뇌물 수수 혐의 계속 부인하십니까? 아파트 달라고 한 적 혹시 있으신가요? 원주 별장에는 여전히 한 번도 가신 적이 없다는 입장 유지하시는 건가요? 윤중천 씨는 모르시는 건가요? 말씀 없습니까? 성접대인가요? 폭행인가요? 자,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증거 부족 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 또는 편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성접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도 판단을 내리질 않았습니다. 당시에 김 전 차관 측은 법과 정의에 따라 판결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서 유죄 판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에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성접대 혐의의 경우에는 별장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한 남성 김 전 차관이란 사실 인정했고요. 다만 1심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면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육안으로도 그 식별 가능성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오늘 대법원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 만큼 향후 파기환송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투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김학의 사건은 현재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번져서 수사가 진행 중이죠. 출국금지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 또 관련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했던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모두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하는 이성윤 지검장은 오늘 이례적으로 별도의 이임사 없이 비공개로 이임식을 가졌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픽도 한번 볼까요?
네, 세 번째 픽은 G7 정상회의로 꼽았습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영국에서 주요 7개국, 즉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벌써 영국에 도착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악화시킨 유럽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대중국, 대러시아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Strengthening the alliance, make it clear to Putin and to China that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re tight, and the G7 is going to move. 네, 문재인 대통령도 내일 출국합니다. 문 대통령과 일본 스가 총리와의 양자회담, 나아가서 한미일 세 나라 정상의 3자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한방이면 끝으로 꼽았습니다.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한 얀센 백신 소식인데요. 2차 접종을 해야 하는 다른 백신과 달리 이 얀센 한방이면 끝이란 점에서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이 30살 이상의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 89만 4천여 명이 맞게 되는데요. 지난 1일 사전 예약을 시작한 지 불과 18시간 만에 전량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에 지금 이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시민으로서 집단 면역 형성에 좀 이바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9월 달에는 무난하게 해외 출장 가서 일을 좀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픽입니다. 슬픔을 증명하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영국에 머물고 있는 박지성 전 선수의 아내인 김민지 전 아나운서가 고 유상철 전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조문과 관련한 악플에 직접 반박했습니다. 왜 빈소를 찾지 않느냐, 조문을 인증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자, 슬픔을 증명하라고요? 조화의 인증샷을 찍으라고요?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살고 계신 겁니까? 라고 썼습니다. 자, 이어서 누군가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돌림 노래 역시 그저 대상을 바꾸어 반복되는 폭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단 맞출 생각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명인들의 비보가 들릴 때마다 공개적으로 추모 인증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난하는 목소리들, 그 역시 왜곡된 폭력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하연의 뉴스픽 5였습니다.